저는 그게 수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했듯이 전 천재형이 아니에요. 저는 진짜 죽어라 했거든요. 남들보다 진짜 몇십 배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변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더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 많을 거지만 많이 했던 사람도 많을 거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저는 노력을 죽어라 했었고 그래서 저는 그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넘어왔다고 생각을 해요. 수학만 생각하면 심장이 벌렁거리시는 분, 수학만 생각하면 이가 갈리시는 분, 수학만 생각하면 잠이 오는 분, 수학 생각하면 어떤 이야기든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게 새롭게 돌아온 수학 팟캐스트, 우리들의 수학 인생에서 어디서도 들어보신 적 없는 역대급 스토리를 들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돌아온 DJ 프라임 백구입니다. 첫 시간으로 역대급 스토리를 들려주실 게스트 한 분과 패널들을 모셨습니다. 우선 오늘 스토리에 MSG 역할을 해주실 수학 엄마 재수생 프레이점 게으른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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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오늘의 게스트분께서는 애증의 수학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하시는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호빈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얘기하겠지만, 저는 이제 수학과에서 쭉 전공으로 공부를 했었다가,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 쪽으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AI 반도체 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벌써 역대급 스멜이 나는데요. 네. 자, 오늘 이야기 듣기 전에 첫 시간이니까 오늘 진행 방법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게스트분이 이야기를 시작하신 뒤에 질문이 있으면 화면에 손바닥이 가득 차도록 카메라에 손을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해 볼까요? 하나, 둘, 셋. 손 안 드시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게스트분께서 멈춰주시면 순서대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볼까요, 정우빈 선생님? 수학 이야기의 시작은 사랑에서 시작되나요? 증오에서 시작되나요? 저는 사실 사랑인지 증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애매하고 좋습니다. 예. 네.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스토리가 좀 오래전으로 올라가는데 저는 중학교 때부터 의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기억 속에 초등학교까지는 의식이 없어요. 잘 모르겠고 중학교 때부터 의식이 있고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제가 이제 그냥 나름대로 학습지 같은 거를 하면서 그 자연스럽게 수학을 좀 익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수학을 좋아해서 한 게 아니고 잘하니까 좋아해졌던 것 같아요. 반대로. 이게 그냥 처음에는 강요에 의해서 시작이 됐었는데, 강요라는 게 막 하기 싫은데 막 억지로 한 그건 아니고요. 그냥 이제 당연히 그 나이 때는 당연히 학원을 가서 하는 건 줄 알았고, 근데 마침 운 좋게 잘 풀렸어요, 문제가. 그래서 또 그거를 좋은 피드백으로 또 재밌게 하고. 근데 그렇게 해서 첫 시작은 제가 사랑하고 뭐 증오하고 이걸 떠나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 트랙에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게 중학교 2학년, 3학년? 네, 그때가 제 기억상 시작입니다.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신 거군요. 네. 그럼 어떤 감각이 생긴 때는 언제인가요? 이제 저희는 그때가 궁금하거든요, 사실. 아, 감각은, 감각이요. 감각은, 저는 수학을, 이 정도면 재밌네. 그래서 제가 약간 수학의 세계관? 이런 거를 좀 보게 된 게, 저는 대학교 3학년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수학의 세계관은 몰랐고요. 전혀 몰랐고요. 그냥 똑같이 했었습니다. 다만 조금 차이가 있다면, 그러니까 대학교 3학년 전과 후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막 무조건 싫어하는데 억지로 했다라기보다는 좀 관성에 의해서 한 것도 있고, 물론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제 그렇게 조금 좋은 피드백을 받았던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고등학교 때 되게 또 운 좋게 좋은 피드백을 받았어요. 운 좋게 좋은 상황에 놓여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좋았던 시절들을 통해서 대학교도 이제 그런 식으로 수학과를 진학을 했고, 근데 사실 수학과를 진학하고 나서도 저는 운이 좋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좀 이따 얘기 드리겠지만, 네. 수학과에서 공부하는 스타일로 제가 공부를 했었더라고요. 고등학생 때. 그게 운이 굉장히 좋았던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빛을 발한 게 대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네, 재 선생님 질문해 주세요.
그 고등학교 때 약간 운 좋은 환경에 있었다고 하셨는데 네. 그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약간 어떤 면에서 운이 좋으셨는지. 아, 네. 네. 일단 중학교 때부터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중학교 때 보통 이제 다 뺑뺑이로 고등학교를 가잖아요. 이제 쭉 가만히 있으면. 뺑뺑이로 고등학교를 가는 시절, 지금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 때는 이제 고등학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동네 몇 군데 정해진 학교 중에 하나로 지정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갈 리스트들을 보니까 제가 솔직히 좀 마음이 좀 답답한 거예요. 이게 A 학교를 가나, B 학교를 가나,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애들하고 같이 갈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딱 들어서, 저는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친구들한테 좀 미안한 일이지만 좀 너무 싫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학업 분위기가 좋지도 않았고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좀 무서웠던 것도 있었고 그 친구들이 무서웠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다르게 알아봤었고 그 당시에 제가 이것도 운이 좋은 건데 제가 컴퓨터 학원을 다녔었어요. 근데 이제 컴퓨터 학원을 다니면 자연스럽게 컴퓨터를 조금 더 했죠. 또래보다 조금 더 했었는데 그거를 발판으로 해서 제가 고등학교를 이제 특성화고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특성화고로 진학을 할 때까지만 해도 저는 대학교 갈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특성화고를 가면은 바로 취직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너무 그것도 나이브하게 생각했던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진학을 했었고 실제로 고등학교를 들어가니까 이제 이게 실업계에서 이제 특성화고로 바뀐 케이스다 보니까 특성화고는 기본적으로 인문계랑 좀 커리큘럼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특히 국영수에서 많이 다른데 시수가 많이 모자라요.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도 한 일주일에 3, 4시간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과 막 14, 5시간인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거에 비하면 한참 없는 거죠. 아, 네, 질문해주세요. 아, 그런데 수학과 대학원 가셨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 무슨 반전이 있는 겁니까? 아, 그 반전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어요. 좀 참고 있겠습니다. 예. 아,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됐었다가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도 저는 사실 아니, 그러니까 그 어떤 수능 공부를 하지 않았었어요. 제대로 하지 않았었어요. 그냥 적당히 적당히 그냥 비위 맞추는 정도로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했다는 느낌은 없었어요. 이제 여기 다 아실 것 같은데 공부를 하는 거랑 그러니까 남이 그냥 문제집을 푸는 거랑 내가 공부를 하고 알아가는 건 다르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알아간다는 느낌은 없었어요. 그냥 있는 문제를 풀고, 거기 맞추고, 다시 문제 풀고, 맞추고, 그냥 익숙해지는 데만 초점을 맞췄던 거죠. 근데 이제 운이 좋았다고 했던 포인트는 뭐냐면, 저는 그 고등학교 2학년까지도, 어, 학교에서 이제 수학을 강요하지 않으니까, 네. 학교에서 수학을 강요하지 않으니까, 저는 제가 그냥, 어, 제 잘난 맛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았냐면 제가 잘했다는 뜻이 아니고 수학을 그냥 수학을 끼고 있는 게 저는 뭔가 이게 좀 속된 말일 수 있는데 좀 간지가 났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그 당시에 수학의 정석 책이 있는데 전 수학의 정석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수학의 정석 책을 이제 겉표지 그 종이 페이지를 뜯어 보면은 안에 그 하드 커버가 있잖아요. 그 하드 커버에 수학의 정석이라고 쓰여 있는 그 글씨가 금박으로 쓰여 있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지하철 기다리면서 이렇게 햇빛 비칠 때 이렇게 반짝반짝반짝 하는 걸 보면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네네, 말씀해주세요. 기본인가요? 실력인가요? 아, 저 기본 풀었습니다. 아, 저 나중에는 심지어, 실력 들고 다니셨나요? 아니요. 저 심지어 그때 실력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아, 네, 정말 몰랐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제가 그거를 더 잘하겠다고 한 게 아니고, 저 진짜로 그 반짝거리는 맛에 했거든요. 그 반짝거리는 맛에 이게 들고 일부러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책 알잖아요. 이렇게 책 이렇게 들고 이런 식으로 반짝반짝 하면서 했었어요. 그 교복 입고. 근데 그러다가 지하철을 타면은 이제 햇빛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시선을 받아요. 이제 주변인들의 시선을 봅니다. 스스로 의식을 해요. 그래서 책을 일부러 핍니다. 일부러 피고 일부러 읽어요. 근데 책도 되게 웃기긴 게 지금 생각 너무 웃긴 게 그냥 제가 읽으려면 제가 편한 각도에서 읽으면 되잖아요. 근데 일부러 이렇게 내려서 읽었어요. 보라고. 그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허영심에 가득 차고 약간 너무 웃긴 일인데 그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어쨌든 또 읽었거든요. 아, 네,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읽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조금 되게 멋있게 쳐다보신 아, 것 저는 그때는 그랬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만약에 지금 제 옆에 이제 만약에 제가 지하철 타고 다니고 있는데 어떤 고등학생이 그렇게 입고 있다? 그냥 열심히 하는군. 그냥 그 이상 그야 아닐 것 같습니다. 네네,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시는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어, 언제였지? 한 15년쯤 전인가? 그때 제가 지방에 있었는데, 서울에 뭐 결혼식이 있든 다른 일이 있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일이 있으면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가방은 안 들고 다니면서 책을 들고 다녔던 기억이 나요. 솔직히 그때 왜 그랬는지 저의 어떤 심정으로 그랬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냥 정말 책이 좋아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책을 들고 다니는 나의 어떤 지적인 모습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랬는지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랬던 기억이 그때 제가 무슨 책을 들고 다녔었냐면은 엘레건트 유니버스를 들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한 번은 제가 결혼식에 가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웃기긴 한데 친구 결혼식에 갔는데 제가 그 책을 이렇게 옆에 끼고 갔어요. 결혼식. 가방은 안 들고 다니면서 그 책을 이렇게 끼고 갔어요. 그 친구들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야, 너는 결혼식이 오면서 무슨 그런 책을 들고 다니냐? 그래, 왜? 난 그냥 책 읽고 싶어서 그런 건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그게 이상한 행동이었구나. 그게 참 그때 생각이 나네요. 얘기하시는 거 아, 들어보니까. 네, 프라임님. 여기서 제가 심각한 일반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학과 대학원에 가고 싶으면 일단 정석을 들고 다니거나 책을 들고 다니세요. 네? 그리고 기울여서 봐야 돼, 알았죠? 다른 사람 보이게. 네? 네. 마저 들려주시죠. 아주 예, 예. 흥미진진하네요. 네. 하나, 네. 근데 저 좀 얘기를 해주실 것 같긴 한데, 네, 네.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은,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수학을 공부하던 방식이 대학교에서 그 수학 공부하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더라라고 아까 얘기를 네, 네, 하셨잖아요. 보통은 안 그럴 텐데 네.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음, 저의 그 경험을 약간 빗대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저는 일단 90년대 중반에 고등학교를 다녔고 그다음에 특목고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특목고에서도 저는 정석을 물론 굉장히 오래전이긴 하지만 정석을 무지막지하게 풀었거든요. 무지막지하게 풀었다는 게 어떻게 풀었냐면 정석에 있는 실력 정석이었어요. 저는 확실히 기억나는데 실력 정석에 있는 모든 연습 문제를 다 풀었어요. 그게 아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학교 모든 학생이 다 그랬던 걸로 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석만 그냥 쭈가라 한 거예요. 문제는 기가 막히게 잘 풀죠. 근데 아마 그 당시에는 대부분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런 문제를 잘 푸는 게 수학을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몰랐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통은 그런 식으로 수학을 공부하지, 그런 그러니까 대학 수학을 하듯이 공부를 안 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게 고등학교 때 이미 가능했었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지금 그거 곧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네. 네, 프라임님. 그냥 그 추억 소환 좀 하려고요. 하이 레벨은 안 들고 다니셨나요? 네? 하이 레벨. 하이 하이 레벨 레벨? 아시나요? 하이 레벨. 예. 아, 또 그 가물가물한데? 중학교에는 네. 하이 레벨이 있거든요. 네. 아, 알겠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니었던 것, 네, 일단 없습니다. 들려주시죠. 예, 예. 제 죄송합니다. 예. 기억은 안 나는데, 너무 아재로 갔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계속 들려주시죠. 예. 그것도 이제 말씀드릴게요. 사실 저는 아까 실력을 몰랐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얘기부터 하면은, 저는 그때는, 특히 아까 반짝반짝 그 얘기는 고등학교 1학년 때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거기에 빠져 있었다는 얘기 무슨 말이냐면, 그다지 컨텐츠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이 자체였어요. 이 자체고, 이 피는 거 자체.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이제 언덕에 있었는데 쭉 올라가가지고, 이제 학교에 딱 앉아요. 제일 먼저 갑니다. 저 항상 6시 반 안 돼서 도착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빨리 제일 먼저 가서 창문을 딱 열어요. 그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창문을 딱 연다, 내가 시작을 했다. 이게 너무 기분이 좋았고, 그냥 그리고 이제 앉아요. 그냥 그게 하루의 시작이었고, 이제 그렇게 책을 일부러 정석을 피고 있다가 친구가 하나씩 오잖아요. 그걸 딱 보고, 뭐야? 막 이러면 이제 그게 또 기분이 좋아. 약간 그런 좀 이상한 취미가 있었고,
그러니까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포인트가 좀 달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간지에 살았죠. 근데 재밌던 점은 뭐였냐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그 사실 점수가 꽤 좋았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운이 좋았습니다. 그냥 뭐 학습지도 하면서 마침 이제 긍정적인 피드백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저도 모르게 실력이 이제 좀 올라갔었나 봐요. 근데 적어도 그 동네에서는 그랬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처음 3학 아니 고등학교 1학년 3월에 보는 첫 모의고사가 있었거든요. 지금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 모의고사에서 5등급인가 나왔어요. 저 진짜 그때 실어증 걸릴 뻔했거든요. 왜냐면 그게 왜냐면 중3 때 거의 100점만 맞다가 갑자기 그 5등급을 맞으니까 현실 딱 타임이 딱 오는 거예요. 아, 이게 그 동네에서만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충격 먹고 전 그다음부터 사실 제가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으세요? 역으로 좀 질문을. 제가 그때 근데 막 열심히 그때는 이제 잘 하다가 못하는, 이렇게 갑자기 딱 떨어졌을 때의 반응은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저는 보거든요. 더 열심히 한다 또는 아예 포기한다 둘 중에 하나인데, 제 생각에는 일단 반전이 있으려면은 살짝 포기를 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예상을 좀 하는데 맞나요? 아, 네, 맞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 잠깐이지만 아예 놨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좀 무력감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증오는 아니고 재미를 못 느꼈다에 좀 맞는 것 같은데 저는 되게 무력감을 느꼈어요. 사실 굉장히 그러니까 사실 제가 다른 과목을 또 그렇게 잘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믿고 있던 게 수학뿐이었는데 수학이 그렇게 떠버리니까 이거는 뭐지? 라는 생각이 딱 들었고 굉장히 충격을 먹었는데 한편으로는 또 금방 그냥 또 괜찮아졌던 이유는 이게 또 운이 좋은 건데 인문계가 아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인문계였으면은 분명히 저는 그런 압박을 들었을 것 같아요. 주변에 인문계 간 친구들 얘기를 들어봤을 땐 그랬는데 점수가 나쁜 애들은 그 나쁜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또 그만한 스트레스를 받고 압박을 받고 학원을 가야 돼요. 그래서 되게 그 시스템 하에서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시간이 없죠. 그냥 그 상황에 놓여진 거죠. 근데 저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처음에 대학 갈 생각이 없었어요. 다만 그냥 제가 그냥 수학을 제가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유일하게 믿었던 그 뒷배가 딱 망가져 버리니까 거기서 오는 무력감이 있었던 것뿐이지 저는 이것 때문에 아 내가 인생이 망했네 이건 아니었어요. 그냥 이제 다른 먹고 살 길을 찾아야겠네 정도만 생각을 사실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간지를 택한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아, 네네, 말씀해 주세요. 그 지금 이 상황인데 제가 소개를 듣기로는 이거 두 갈식이어야 많이들 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네네. 듣기로는 대학원이 국내에 가장 인기 있는 세 군데 중에 하나다. 맞으신가요? 아, 굉장히 갑자기 비난을 하시네요. 아, 네, 맞습니다. 맞나요? 네, 사실인가요? 아, 사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가는지 꼭 봐야 돼요. 계속 해주시죠. 아, 네. 제가 조금 그럼 빨리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쨌든,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그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간지로 먹고 살다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정확히는, 이제 그러다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사실 내신 압박 받지 않고, 그냥 제가 스스로 그냥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냥 정석을 보고, 그냥 거기에 있는 스토리라인들을 쭉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아까 그 게으른 쌤처럼 문제를 잘 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거기에 있는 예제 정도는 그냥 딱딱 했는데 연습 문제 풀면은 기본에 있는 거 연습 문제 풀면은 저는 한 반 맞았나? 저는 잘 못했어요. 그게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 이런 게 좀 많았습니다. 아, 네네 말씀해 주세요. 그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네, 공식 질문인데 수학 공부하는 사람들 네. 모를 때 답 봤다 안 봤다. 아, 전 봤습니다. 여러분 답을 봐도 이렇게 탑 스쿨에 갑니다. 더 궁금해지는데 알겠습니다. 예. 아, 저는 봤습니다. 저는 대학원 때 공부할 때도 봤습니다. 아,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저는 봤고요. 그리고 이유는, 아, 저는 그게 모르겠어요. 이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공부했을 땐 그랬습니다. 왜냐면,
아까 딱 이 얘기인데, 절반이 틀리잖아요. 근데 왜 틀렸는지를 딱, 아, 내가 여기까지는 했는데, 이 다음부터는 모르겠어 라고 하면 차라리 뭔가 스스로 고쳐가면서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뭘 안다, 모른다가 있으니까. 근데 사실 아시겠지만 절반을 맞았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우연하게 절반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냐면 그게 말이 절반이지 난이도가 다 똑같지 않잖아요. 대부분 쉽거든요, 앞에 한 50%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대부분 쉽게 하고 나머지는 그냥 뭐 조금만 어려워지면 다 틀렸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히 좌절하진 않았어요. 어차피 내가 이걸로 대학 갈 거 아니니까 나 1등급 안 맞아도 되잖아. 이러면서 오히려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운이 좋았다는 포인트고, 그리고 아까 대학 공부의 포인트는 뭐냐면 저는 그렇게 문제 풀이는 잘 못했습니다. 제가 인정하는데 그 대신에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이제 고3 때 원래 그 실업계 특별전형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저는 그거 믿고 좀 덤빈 것도 있었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대폭 축소되는 기간이었어요. 그때가. 그래서 뭐 안 가도 된다고 했었지만 진짜로 이렇게 정말로 못 갈 줄이야라는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게 됐고 원래 적당히라도 하면 어떻게든 가겠지라고 했던 그게 완전 좁아져서 진짜로 못 하게 되는 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급하게 고등학교 2학년 말부터 급하게 수능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급하게 수능 공부를 네네 말씀해주세요. 급하게 수능 공부를 하면서 간지가 죽었나요? 네네. 그때는 간지라고 할 거는 있었는데, 어떤 간지였냐면, 다른 간지였습니다. 이거는 그 정석을 피고 이렇게 하는 간지는 아니었고, 이거 수학하는 사람들 엄청 공감하실 수 있는데, 저는 적분 기호가 왜 이렇게 멋있는지, 그 칠판에다가 인테그랄을 막 있는 대로 썼어요. 정말 온갖 인테그랄 쓰고, 그 그리스 문자들 있잖아요. 알파, 베타, 감마는 또 왜 이렇게 멋있어? 요 알파, 베타, 감마 맨날 쓰고, 저는 이거를 대학교 끝날 때까지 했거든요. 오히려 대학원 때는 이제 제가 티칭을 해야 되니까, 그건 또 그때대로 또 판사 연습한다고 또 괜히 핑계 대면서 하고 이랬습니다. 이건 아마 공통이지 않을까 싶어요. 글씨에 크게 이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대부분은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칠판에 가서 일부러 썼어요. 그러니까 남들 보라고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냥 제가 그게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칠판에다 이렇게 그 분필로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정서였냐면, 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자랑하기 위한 정서가 아니고, 그냥 그리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풀죠? 문제는 조그맣게 풀잖아요? 그 푸는데 그 쓰는 그 순간들 있죠? 이렇게 DX 딱 쓰고, 등호 딱딱 쓰고, 줄 맞춰 쓰고,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좀 달랐어요. 이 수학적으로, 이게 적분을 하면은 뭐 미적분할 기본동력 성립하겠지. 이런 거 전혀 없고, 그냥 이렇게 글씨를 쓰면서 그 글씨 포인트가 맞았던 겁니다. 네네네. 저 되게 궁금한 게, 저도 막 혼자 문제 풀면서 글씨 쓰다 보면, 제가 봐도 되게 잘 쓰는 글씨가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 꼭 그 부분에선 계산이 틀리거든요. 그걸 다시 찍찍 긋고 다시 적는 그 느낌이, 약간 너무 찍찍 그렇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아, 재밌게 있습니다. 저는, 저는 산발적으로 틀려서 사실 그게, 저는 산발적으로 틀렸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게 차라리, 그러니까 그렇게 차라리 글씨 쓰다가 글씨 집중에 틀린 거면, 내가 글씨를 너무 집중해 틀렸구나 하겠는데, 저는 사실 산발적으로 틀렸고요. 그리고 사실 기호나 이런 거, 리미트 이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리미트 쓰는 거 다 다르거든요. 아시죠? LIN 그대로 쓰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뭔 말도 안 되게 쓰는 사람도 있고, 로그도 막 LG만 쓰는 사람도 있고, 많아요. 진짜 많은데, 이제 그런 거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따라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왜 그렇잖아요. 선생님들 성대모사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그런 게 다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책을 보고 했던 것도 그렇게 있었던 거죠. 어쨌든 고등학교 3학년 때 좀 급하게 이렇게 하고, 수능은 사실 망했습니다. 수능은 망했어요. 저 솔직히 말하면 점수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수능은 망했어요. 저 진짜 시원하게 말아먹고 역시 인생은 그렇게 쉽지 않구나라는 거를 그때 한번 크게 깨닫고 저는 사실 재수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하나 생각이 뭐였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제가 간지로 어쨌든 수학을 했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간지로 수학을 하고 나름 재밌어 했어요.
근데 수학 점수가 그리 제 생각보단 좋지 않았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다른 게 더 망했으니까 사실 무조건 재수는 거의 확정이었는데 그때 어 이제 가나다군을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만약에 제가 공대로 썼으면 그래도 조금 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높이 쓸 수 있었어요. 근데 물론 그게 절대적으로 높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제가 그때 당시에 쓸 수 있었던 거 기준 높았다라는 거였는데 저는 그때 무슨 고집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하면 무모해요. 무슨 고집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수학을 하고 싶더라고요. 나에게 살 길은 수학뿐이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런 컴퓨터 관련된 지식들을 좀 보니까 제가 못하겠더라고요. 네. 아, 수능 수학도 망했나요? 어, 네. 그렇게 잘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은 저보다 훨씬 잘하셨을 거예요. 저는 진짜 아, 못했어요. 아니, 그러면은 그 나이가 수학은 살 길이다라는 게 도대체 어디서 네, 나오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수를 보고 한 게 네. 아니죠. 점수를 보고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수를 보고 나는 그러니까 그때도 그게 무모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니, 잘하는 걸 해야 되는데, 내가 잘하는 걸 택해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 뭐였냐면, 다른 거 잘하는 건 잘 모르겠고, 그냥 수학이 너무 좋아. 이거를 이제 보통 짝사랑이라고 하죠. 저는 수학을 짝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게으르스님. 그러면 그때 이미 문제를 잘 푸는 것과 수학을 잘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문제라는 걸 깨달으셨던 건가요? 아, 깨달아서가 아니라 상황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문제도 잘 풀었으면, 문제도 잘 풀어야지 수학을 잘하는 거지라고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문제를 잘 못 풀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정답률이 풀이 시장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잘 풀지 못했고, 그에 비해서 그 내용을 스토리를 알고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지수 법칙에서, 아니, 지수 법칙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지수 법칙에서 이렇게 지수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보면은 지수의 범위가 이렇게 자연수부터 실수까지 늘어나고 대신에 밑은 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이거를 왜 했는지, 이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 각각 정의는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정석에는 다 나와 있어요. 그쵸? 다 음, 나와 있는데, 제 주변에 대부분의 이제 1등급 다 맞은 다 그런 친구들 다 포함을 해서, 사실 아는 친구가 저는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풀어요. 특히나 이런 거, 무한급수 정의 뭐냐 물어보면, 1등급 받아서 문제 푸는 애들조차 무한급수 정의는 잘 몰랐었어요. 그냥 무한히 더하는 거지. 그리고 1-R분의 A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네네. 이거 보니까 우리 다음에 홍성대 이사장님을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고 계신가요? 보고 계시면 연락 주세요. 네. 이런 학생이 있습니다. 예. 네. 계속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이제 그렇게 모를 때, 그러니까 그 모르는 게, 뭐 그 친구들이 무식하잖아 이런 뜻이 전혀 아니고요. 그냥 수능이라는 시험 자체가 그거를 딱히 몰라도 풀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럼에도 1등급은 대단했던 거라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저는 근데 그렇진 않았거든요. 그런 스토리가 익히는 게 재밌었고,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 이거를 공부해야지, 이렇게 알아가야지, 이런 거는 전혀 없었어요. 그냥 오히려 그냥 슬슬 보면서 시간도 남겠다. 그냥 슬슬 보면서 그냥 그런 식으로 했던 거죠. 학원도 안 다녔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는 이제 워낙에 좀 집이 가난했었기 때문에 학원은 전혀 생각을 못 했고, 그냥 정석 책 가지고만 그냥 이렇게 쓱 봤던 게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고, 그냥 문제집 정도 이렇게 한두 개 풀어보고, 이게 전부였었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했었던 것이 그 대학을 가게 해줬었습니다. 이유는 그때 당시에 이제 가나다군을 제가 이제 수학과로 쓰겠다고 고집을 하면서 그때 수학 교육과를 쓰고 싶기도 했었는데 그 수학 교육과는 쓸 수가 없었어요. 전형 자체가 안 맞아서 쓸 수가 없었고 그래서 수학과나 뭐 응용수리 통계학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학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나다고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 제가 생각했던 대학보다 많이 낮아졌어요. 인서울도 아니었고. 이제 그렇게 되게, 이거는 넣긴 넣지만 이거 어차피 붙어도 안 갈 것 같은데, 뭐 이 생각을 하면서 넣었던 거죠. 그랬다가, 그 당시에 이제 이제 수학 선생님이 저를 이제, 제 기억은 그랬어요. 저를 부르셨어요. 교무실로. 잠깐 부르셔서, 혹시 이제 시립대라고 아냐? 그래서,
시립대는, 전 그때까지 시립대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면 보통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저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세상 물정을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라고 하면 서영고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잘해서가 아니고 몰랐어요. 그냥 존재를 몰랐어요. 그냥 그 어떤 구조라든가 이런 걸 전혀, 순위 이런 거 전혀 몰랐어요. 그냥 서영고라고 하니까, 아, 서영고인가 보자. 죄송합니다. 어쨌든 서영고 이렇게 그냥 했던 것 뿐이죠. 근데 내 대학을 이제 쓰면서 듣도 보도 못한 대학들을 진짜 많이 봤고, 시립대도 저는 못 들어봤던 대학 중 하나였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시립대가 뭐야?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입학사정관제가 처음 도입되던 시기였고, 그때 이제 한번 이거 입학사정관제라는 걸로 전형이 있긴 한데 한번 너 해보지 않을래? 해가지고 그때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 그건 되게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죠. 네네. 근데 그 학교 생활 중에 수학 선생님이 네. 참 이상한 학생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네. 학교를 다닐 때 수학 선생님이 뭐 해주시는 말씀은 없고, 그냥 내내 그냥 뒀다가 갑자기 거기 가라고 하셨나요? 어땠나요? 학교 살 때는? 아, 그 선생님하고 저는 따로 막 그렇게 엄청 친하게 지내거나 그런 거는 없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거 있었죠. 뭐 수학 선생님이 두 분이었는데 한 분이 제 기억으로는 이제 출산휴가 마치고 오셨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좀 수학을 많이 잊어먹고 오신 거예요. 복귀를 하셨을 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애들이 좀 짓궂잖아요. 근데 수학 선생님인데 선생님 문제 못 푼다고 하면은 되게 이상하게 무시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때 그 당시가 이제 문제를 한참 막 풀 시기였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간지에 쩔어서 이제 풀고 있던 그 시기였기 때문에 이제 한 교실 내에서 이원화가 일어났었습니다. 어떻게 근데 칠판 쪽은 선생님이 수업을 해요. 그리고 절반은 제가 뒤에서 풀고 있으면 애들이 저한테 와서 물어봤어요. 그 문제 푸는 거를. 근데 제가 이제 거기서 재밌어라 했던 포인트는 이제 앞에서 듣는 애들은 뭐냐면 그 내용조차 모르는 애들. 그러니까 아직 그 진도를 나가보지 않은 애들. 왜냐 거기서 있는 애들은 딱히 막 그렇게 많이 공부를 안 했던 애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수업을 듣는 친구들. 그리고 절반은 그래도 문제를 좀 풀었던 애들. 그래서 이제 내용은 아는 상태에서 문제 풀이라고 싶은데 앞에선 진도를 나가고 있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문제를 물어봤던 거죠. 물론 뭐 저만 알려준 건 아니고 잘하는 친구들 다른 친구들한테도 물어보고 막 했었지만 이제 그렇게 이원화가 일어났던 그런 선생님 한 분 계시고 저 아까 그 시립대 이제 추천해 주신 그 선생님은 또, 또 완전 반대였어요. 완전 비상한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당시 기억으로는 모든 문제가 다 풀렸어요. 근데 문제가 한 10줄 막 거기 답안지에 한 10줄 써 있는 거 한 두세 줄이면 푸시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짧게. 굉장히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문제집에서는 돌아 가가지고 딱 풀은 그 내용을 굉장히 직관적으로 두세 줄 만에 딱 풀어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끼리도 와, 저 선생님 천재다 뭐 그러면서 저희가 학생된 입장으로서 따랐던 선생님인 것 뿐이지 선생님하고 저희가 뭐 따로 이렇게 제가 인터랙션이 있었던 거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랬었고 이제 그랬던 선생님이 이제 좋게 보신 거죠. 아, 네네. 이 기회를 빌어서 그 선생님께 감사 말씀 한 마디 해주시죠. 아, 네. 그 선생님께서는 제가 제 인생이 이렇게 될지 모르셨을 텐데 이렇게 선생님이 한번 제안해 주신 걸로 제가 이렇게까지 오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 만약에 선생님이 제안 안 해주셨으면은 인생 잘, 잘 모르겠는데요. 아, 왜냐면 저는 이제 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교 때 좀 깼다고 생각을 해요. 이 공부하는 머리가. 그러니까 공부하는 머리라고 하면은 좀 그냥 텍스트 읽는다 이게 아니고 이해하는 공부를 한 게 저는 대학교 때였거든요. 그러니까는 대부분은 고등학교 때 그렇게 해보려고 하잖아요. 많이들 하잖아요. 저는 그 고등학교 때를 못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같은 학생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런 선생님이 제안을 안 해주셨으면은 저는 기회조차 못 받고 그냥 아마 끝나지 않았을까.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사실 제가 그 대학원 입학할 때쯤이었을 거예요. 그때 제가 한번 인사를 드렸습니다. 공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어쩌다 선생님 후배가 됐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선생님이 기억을 못 하시는 눈치였던 것 같지만 어쨌든 이제 이제 제가 인사를 또 드렸고
그 이후에는 따로 더 인사를 못 드렸네요. 어쨌든 혹시나 이걸 보신다면은 기억하시나요? 제가 몇 년 전이냐면 뭐 기억도 안 나네요, 벌써. 하여튼 굉장히 오래됐고요. 한 20년 좀 안 됐지만 어쨌든 그렇게 전에 굉장히 그런 제안 하나가 저를 이렇게 먹여 살리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네, 그래서 그때 그 타이밍에 대학교를 이제 그렇게 지원을 했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원을 했었고, 근데 그런 거 있었어요. 제가 너무 간절했거든요. 저는 그거 아니면은 진짜 무조건 재수가 확정이었고,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집이 이렇게 넉넉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사실 그렇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간절했어요. 아, 어차피 지난 날을 돌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놓여 있는 기회가 이거 딱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해내야 된다라는 게 있었던 거죠. 근데 아무리 인터넷을 찾아봐도 안 나와요. 왜냐면 입학사정관제가 없었거든요. 그냥 다 도입된다? 이런 말만, 뉴스만 몇 개 있고.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시립대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대학 본부를 찾아가서 거기 입학사정관실을 찾아갔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아직도 기억나는 거는 그 왜 우리 퇴사할 때 이렇게 박스에다가 짐 실어서 가져가잖아요. 근데 그 거꾸로 짐을 싣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자리 이제 마련하고 계실 때 제가 그때 그 대학 본부를 들어갔어요. 그 입학사정관제를 찾아간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분들도 그때 발령받고 그 자리에 오는 그 순간에 제가 그때 방문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이제 그 심지어 테이블 위에 짐도 안 풀은 그 책상에다가 올려놓고 그 짐을 올려놓고 저를 앞에 앉혀 세우신 다음에 그러니까 의자를 이렇게 하나 주시고 어떻게 왔냐고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입학사정관제로 지원을 할 건데 하나도 모른다. 아, 네네 말씀하세요. 아니, 제가 요즘 입시를 몰라서 그런데 그렇게 막 네. 찾아가면 만나주나요? 아, 그러니까 그게 모르면 무식게 용감한 거라고 그게 그냥 그렇게 한 거죠. 지금은 모르겠어요. 저는 전혀 원래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찾아갔습니다. 그냥 안 된 말지 뭐 약간 이런 심정으로 사실 찾아갔고 오히려 저는 지금 뭐 곁다리지만 저는 그때의 그런 마인드를 전 지금의 제가 본받아야 된다고 사실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때는 주변 눈치 볼 생각이 없었고 오히려 사실 너무 간절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이거 아니면 안 되는데 정보가 너무 없는데 어떡하지? 이 생각이니까 너무 떨리고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갔고 근데 당연히 이제 그분들도 이제 모르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지금까지 한 것처럼 하면 될 것 같아요. 라고 저를 돌려보냈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입학사정관제 이제 그 면접 당일이 됐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갔습니다. 가니까 저 포함 3명이 지원했더라고요. 3명이 지원했었고 그 당시에 이제 네, 잠시만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지원을 했을 때 3분이 있었는데 제가 제일 처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들어가서 입학선ting 하는데 그 지원을 했는데 그때 제가 그 운이 좋았던 두 번째 케이스인데 어 제가 공부했던 게 나왔어요. 아까 말했던 지수법칙 설명하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석이 문제가 아니라 수능 백날 풀어도 이거 모르는 애들은 모르거든요. 그냥 하나하나를 아는 거지 스토리를 알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막 전 문제가 3문제였는데 지금 기억에 남는 거는 지수법칙 그게 제일 기억에 남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뭐 미분계수 유도하는 거 있었다. 하여튼 유도하는 거 그런 거였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 그때도 심지어 30분을 줬었는데 제가 문제를 못 풀고 들어갔어요. 30분도 너무 떨어서 막 떨어 첫 번째 타자였고 너무 떨어가지고 그냥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 앞에서 이게 뭐냐면 제가 요거 말하고요. 그 종이를 이렇게 그냥 그 문제만 써 있는 걸 가지고 제가 대충 한두 줄 끄적인 걸 가지고 교수님들 앞에 갔어요. 그래서 교수님들 앞에 가서 어떻게 하는 건가 했더니 제가 문제를 푼 거를 설명하래요. 그래서 그 설명을 푼 게 없는데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거 그때 이제 욕을 했죠. 이거 망했다 하면서 막 이제 이게 그래서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했었고 그때 되게 망했다고 생각했어. 또 오히려 그래서 마음을 내려놨거든요. 마음을 내려놓은 게 또 먹혔던 것 같아요. 그때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문제가 안 풀렸던 게 교수님들한테 설명하다가 풀리더라고요.
그 졸지 어떤 게 됐냐면 저는 써 있는 게 없는데 그 자리에서 푼 사람이 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아니었는데 저는 너무 떨어가지고 못 풀었던 케이스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얘는 안 풀고 들어와서 머리로만 풀었나? 왜 이렇게 돼버린 것처럼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돼버린 거. 저는 그게 전혀 아니었어요. 전혀 아니었는데 그렇게 문제를 풀고 들어가서 이제 대학교를 이제 입학하게 된 거죠. 네, 이제 프로님 말씀해 주세요. 아, 그때 만나신 입학사정관님, 이거 보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어떻게 합격했는지. 그리고 아, 인테그랄은 잘 쓰셨습니까? 인테그랄. 그 시험 문제 인테그랄 나오진 않았었습니다. 나왔나? 아니, 안 나왔어, 안 나왔어요. 네네. 입학사정관을 직접 찾아가셨다 그랬잖아요. 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이 기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 생각이 나는데 이 기사 제목이 뭐냐면 스티브 잡스가 말하는 사람들이 한 단계 도약하지 못하는 이유라는 제목이거든요. 좀 음, 긴데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뭐냐면 사람들이 한 단계 도약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12살 때 HP CEO한테 전화해가지고 저 스티브 잡스라는 고등학생인데요. 주파수 개수기를 만들고 싶어서 그러는데 혹시 남는 부품 좀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어디까지 좀 뻥튀기가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개수기? 좋아. 부품도 줄 거. 그리고 이번 여름에 와서 인턴하게 해줄게.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그 도움이 필요하면 정말로 도움을 요청을 하라는 거죠. 도움을 음. 요청하면 주위에는 도와줄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거기 때문에 뭐라도 해라? 약간 이런 철학이 묻어있는 그런 글이었던 것 같아요. 네. 프로님. 여러분, 저희 게스트 스티브 잡스급입니다. 자, 보셨죠? 예. 이거 너무 뻥튀기 예, 되는데. 네, 여기 입학 이야기까지 듣고 3분 조금만 쉬었다가 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입학 이야기 이제 여기까지인가요? 지금 게으른 쌤 말씀하셔가지고 딱 하나만 더 얘기하고 끝내고 싶은데요. 아, 예, 좋습니다. 네. 그 면접 볼 때 제가 지수법칙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게 기억에 남는 이유가 있는데 그 지수법칙을 보면 이제 자연수 정수 그 지수가 자연수 정수 유리수 실수 막 이렇게 늘어나요. 뭐 늘어나는 건 그렇다 치고 제가 유리수까지는 어떻게 끼워 맞췄어요. 근데 실수 쪽으로 넘어갈 때 이게 모르셔도 되지만 리미트라는 게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너무 떨었어요. 그래서 이 모르겠는 거예요. 막 입도 바짝바짝 말라가지고 목도 막 갈라지고 막 그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제 바로 앞에 교수님 두 분이 계셨기 때문에 물을 이렇게 하나씩 생수병 500ml짜리 이렇게 갖고 계셨거든요. 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교수님 죄송한데 저 목 말라서 그런데 물 좀 먹고 싶어요. 물 좀 드실 수 있냐고 해가지고 물 얻어 먹고요. 그리고 저 이거 죄송한데 저 이거 단어가 안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 조금만 힌트만 좀 주실 수 있을까요? 해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데 그렇게 했었고 지금 도움 요청하는 거 얘기하시길래 지금 딱 떠올라서. 근데 그때 진짜 교수님이 진짜 너무 웃긴 게 교수님이 그 가까이 가는 거 뭐라 그러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는 거 저 모르겠는데 이러니까는 교수님이 봐봐 하면서 이런 뭔지 아시겠어요? 수까지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거의 그 두 글자 중에 50%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수해도 수렴회가 그렇지 하면서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때 그 박수 막 이렇게 막 그렇지 하면서 이제 교수님 박수 쳐주면서 이제 말씀해 주실 때 그때 긴장이 딱 풀렸어요. 막 땀도 너무 많이 나고 그때 긴장이 딱 풀리니까 식은땀이 나는 거죠. 그때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그때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좀 있다가 합격 통보를 받고 그때 진짜 10년 감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예, 요거까지만. 그때 그 교수님은 누군지 기억나시나요? 알죠. 그래요? 그럼 네. 그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 한마디 아, 해주시죠. 네. 이난희 교수님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조현희 교수님도 제가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두 분 다 힌트를 주셨어요. 두 분 다 힌트를 주셨고, 그 방금 박수 치신 분은 이제 이난희 교수님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이제 그렇게 막 설명을 좀 못했는데 되게
좋게 봐주셔서 아직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그렇게 하고 나서 대학교 가서 이제 그분들 수업을 또 열심히 들었어요. 열심히 듣고 이제 조교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이날 교수는 조교를 했었나? 어쨌든 하여튼 뭐 했었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여러분, 면접을 보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면접관님한테 질문을 하세요. 근데 그러면,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탑 대학원에 갑니다. 아시겠죠? 그건 아닌 거고. 자, 자, 잠깐. 자, 3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3분만. 알겠습니다. 어차피 뭐 저 끊어주실 테니까 알아서 편집해 주실 테니까. 네, 네. 막 하죠. 다 편집해 주신다 했으니까. 너무 재밌네요. 아, 음. 부끄럽네요. 아니, 근데, 얘기를 한다는 게 못했구나. 그런 학생을 합격 안 시키면 누구를 합격을 시켜요? 사실은, 네. 네, 왜냐면 저기, 면접할 때 다 백그라운드 알고 할 거 아니에요. 똑같은 전형이니까. 그쵸. 사실 저는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시험 봤는지는 저는 모르니까 알 수가 없는데, 음, 저는 그냥 제가 그러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 세 문제가 나왔는데 어쨌든 세 문제를 다 풀었었거든요. 음, 근데 그게 지금 생각 완벽한 답은 아니었어요. 당연히 완벽한 답은 아니었는데, 그거를 되게 좋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제가 그 스토리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 생각해요. 음, 아는 입학 사정관님들은 답을 맞추는 걸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음, 어차피 그거 보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잘잘잘 답을 내면은, 내가 이거 문제 잘못 냈구나. 약간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딱 저도 그게 네. 먹혔던 것 같아요, 교수님들한테. 그러니까 사실 입학사정관들은,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입학사정관은 교수님들이었죠. 교수님만 두 분 들어왔었거든요, 면접에는. 근데 제가 이제 대학 본부에 갔었을 때는 그냥 그 관계자들인 거고, 음, 사실 별도였지만 교수님들이 어쨌든 되게 좋게 보셨던 게,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수학을 공부한다는 게 좀 결국 그런 거더라고요. 외우고 푸는 게 아니고, 이게 생각을 점진적으로 할 수 있느냐, 차근차근 할 수 있느냐, 거짓말만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네. 하는 거, 점프 없이. 저는 이렇게 스토리를,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저는 그거 과외하듯이 했었거든요. 그때 과외를 했던 건 아니었지만, 이제 어떻게 하면 이게 이런 식으로 왜 자연수에서 왜 정수가 필요하게 되는지, 지수 레벨에서. 왜 정수에서 유리수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지 그게 어떤 필요성이 있었는지. 사실 저는 그거를 설명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좋게 좀 작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음, 운이 좋았죠. 사실 그게 뭐 제가 저라고 100% 아는 게 아니었을 텐데,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파트가 나왔으면 틀렸을 수도 있죠. 근데 되게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이 이야기의 종착점은 현재인가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지금 스토리가, 미래 계획은 안 나. 미래 계획은 안 미래 나오고. 계획도 있죠. 그렇죠. 미래 계획도 있는데, 근데 미래 계획은 좀 네, 수학을 직접적으로 쓸지는, 저도 그 고민하고 있다라는 면에서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결이 달라졌죠. 음, 이거는 좀 이따 얘기를 드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걸 아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수학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크게 다른 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모한 거죠. 왜냐면은 현실 감각이 없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 만약에 지금 제가 생각한다면, 아니, 집이 그렇게 가난하고, 당장 너가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서 네가 수학자를 하겠다고 생각했다고? 저는, 그러니까, 지금의 저라면은 그거를 말렸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좀, 내가 어린데, 뭐, 하면 되지. 했다 안 되면 딴 거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음. 근데 때로는, 지금까지 50분 정도 됐거든요. 그 뒤쪽은 한 이만큼 예상하시나요? 질문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네네. 그냥 일단은, 막 하신대. 네네. 일단 뭐, 요 정도이거나, 네.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하면서도 조금 디테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조금 이거 맘대로, 디테일하게 해볼까요? 맘대로 하십시오. 네. 일이어서 또 재미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음, 그러면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제 대학에 들어갔고, 여러분 아직 각성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 각성 아까 대학 3학년 때 하셨다고 했으니까. 그 뒤쪽도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아,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처음에 지문이 그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지문이 이제 수학이 왜 재미있고 증후가 어디에 섞여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었는데, 이제 그거 먼저 잠깐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여기까지 얘기했으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저는 수학을 고등학교 때까지는 별다른 강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적인 강요가 없었어요. 뭐 학교에서 야자를 시킨다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했고 필요에 의해서 한 거였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재미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오히려 저는 아까 이제 제가 스토리 얘기했듯이 그런 것들을 아는 상태에서 문제를 푸니까 틀려도 아, 이거 너무 문제를 그냥 치졸하게 냈네? 하고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맞추려고 막 아등바등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맥락이 안 맞네. 그냥 이거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그랬는지 몰라요. 지금 제가 그 문제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이거는 별로 좋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뭐 혼자 막 이렇게 그렇게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중학교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운 좋게 골목대장 노릇을 몇 번 했어요. 그런 식으로 수학에서. 그렇다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 허영심이 좀 차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운이 좋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쌓여서 저는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수학을 그냥 그런 의미에서 재밌게 했었던 거지 수학의 세계관이 뭔가 있어서 한 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단편 소설만 따따따따따따따따따 익혔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좀 맞을 것 같아요. 맥락 전체적인 큰 맥락은 모르고. 아, 네네. 그러면 궁금한 게 있는데, 나의 허영심과 골목대장 노릇이 무모함에 어떤 기여를 했다, 안 했다? 했죠. 그게 전부입니다. 한 정도가 아니고 저는 그게 전부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거 아니면 만약에 제가 현실을 봤으면 오래 못했을걸요? 저는 오히려 그냥 그러니까 그게 고등학생이니까 가능했던 것 같아요. 되게 무모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무모했고 하지만 좋게 말하면 용감했죠. 용감했어요. 그냥 뭐 어떻게든 되겠지. 약간 그런 생각으로 덤볐던 것 같습니다. 그랬었고 네. 근데 증오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뿐만 아니라 뭐 대학교, 대학원 사실 지금도 좀 그런 거는 없지 않아 있는데 저는 비교에 의한 나에 대한 증오가 좀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패배감이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랑 고등학교 때는 그럴 일이 많지는 않았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모의고사를 본다거나,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몰랐는데 모의고사를 본다거나 그러면 확 차이가 나고 당연히 제 주변에서는 저보다 잘하는 친구 있죠. 근데 그러면 그 친구들 같은 경우한테 또 이제 또 시기를 느끼고 막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문제는 아,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스스로를 좀 깎아내렸던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닌데 그냥 더 열심히 하면 됐는데. 네, 말씀해 주세요. 아니, 문제를 틀리면은 출제자가 잘못한 건데, 걔네가 이기면 걔네 잘못한 거 아니에요? 아, 네. 문제가 아까 그 얘기를 한 거는 이제 그 꼬을 대로 꼬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왜 그 흔히 말하는 뭐 킬러 문제. 그 제가 지금은 없지만 이제 약점 체크 4점 공략이라는 이 뭐였지? 누구였더라? 하여튼 그 당시 제가 인강을 들었을 때 있었거든요. 그 눈썹 없는 선생님이 있는데 저 신승원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 옛날에 그분 인강을 제가 들었었는데 어 그때 저는 솔직히 그 약점 체크 사전 공략이라는 그 문제집이 있어요. 그 학원에서 만든 거죠. 저는 그거 하나도 못 풀었어요. 못, 못 풀겠더라고. 아니 그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그럼 저는 그거 보면 생각했던 게 모르겠어. 선생님은 어떤 생각 갖고 문제를 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를 왜 풀지? 그냥 그때 그 문제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냥 저는 그 문제를 틀린다고 좌절하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좌절했던 포인트는 그게 아니고 그 이제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모의고사를 보고 틀렸는데 주변 친구가 맞았어요. 혹은 모의고사 등급이 낮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거기서 오는 자기 이제 비하가 있는 거죠. 이거는 맞춰야 되는데 왜 틀리지? 이런 거니까.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학에 대한 증오는 사실 그런 의미에서는 아직은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그런 의미에서 그냥 쏘쏘.
뭐 엄청 좋아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쏘쏘였던 것 같고, 제가 이제 오히려 대학교를 가면서 사실 수학의 한 분야에서 굉장한 증오를 느꼈던 케이스입니다. 이게 사실은 제 인생을 많이 바꿔놨죠. 많이 바꿔놨어. 아주 많이 바꿔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음, 얘기를 해볼게요. 대학교 진학했습니다. 대학교 진학하면은 시립대를 갔어요. 가니까, 어, 제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시립대 그렇게 해서 합격하고 나면은? 제가 수학 전공을 날아다녔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반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날아다녔을 것 같은데 반전인가요? 반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시립대 들어오는 친구들이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잘했어요. 굉장히 잘했고, 저는 심지어 영어도 너무 못했기 때문에, 이거 좀 쪽팔린 얘기지만, 처음에 가면은 기초 수학, 기초 영어, 기초 수학은 모르겠고, 기초 영어 시험 봤었거든요. 토익으로. 그럼 그거 보고, 이제 반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수학과에서 두 명이 떨어져, 두 명이 떨어졌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저였죠.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저였어요. 그래서 한 명이 저였는데, 어, 그렇지. 한 명이 더 있네. 그래가지고 한 명이 더 있어. 나만 떨어진 건 아니었어. 그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친구는 응시를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험을 본 사람 중에 떨어진 게 저밖에 없었어요. 너무 좀 쪽팔린 일인데. 그래가지고 그때 엄청난 자괴감을 겪으면서 저 혼자 따로 다니고, 왜냐면은 다들 수업 들어가는 시간에 전 그 수업 못 들어갔거든요. 나중에 계절학기로 이제 따로 들어가서 메꿔야 됐었기 때문에. 근데 못 들어갔고. 이제 좀 그런 식으로 충격이 있었고, 뭐, 대학 물리, 기초 물리들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도 몰랐어요. 왜냐면 고등학교 때 물리를 안 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친구들은 이제 애초에 과탐을 보고 왔으니까, 애초에 이 수준이 다른 거예요. 기초적인 수준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얘기 왜 했냐면, 그런 영어, 뭐, 과학, 하여튼 대학교 1학년 때는 교양 수준이 좀 공통 지식의 수준이 많잖아요. 거기서 전부 다 마이너스였던 거예요. 평균 이하. 특히 과학 같은 경우는 물리학 할 때 제가 20점인가 30점 맞았어요. 중간고사 때. 그때 당시에 평균이 85였거든요. 근데 20점, 30점, 저는 열심히 했어요. 근데 20점, 30점 맞아가지고 그때 너무 충격 먹었는데, 그때 실험실에서 물리 교수님이 부르시더라고요. 왜 공부 안 하냐고.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저는 공부했거든요. 근데 이제 안 했다고 하니까 너무 억울했고, 그때 그런 것들이 쌓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들었던 수학 전공이 정수론이었는데, 솔직히 정신이 그게 온전히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패배감이 이미 쩔어 있어서 이게 되겠어? 좀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냥 하지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뭐 하면서 했어. 그냥 해가지고 사실은 성적이 그렇게 제 생각에는 크게 좋지 않았어요. 정수론도 그냥 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교수님이 워낙에 잘 가르쳐 주시고 하니까 그냥 교수님을 따라서 했던 거지 딱히 막 잘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이제 1학년 2학기 정도 들어서면서 굉장히 이제 좀 어쨌든 따라잡아야 되잖아요. 거기서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이제 물리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들을 이제 막 따라잡습니다. 영어 같은 것도 최대한 애들 막 술 먹고 놀 때 전 술자리 하나도 안 갔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공부를 했어요. 영어도 다 그렇게 따라잡고. 그래서 영어도 뭐 잘한다는 게 아니라 영어 그 수업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만 통과하고 그래서 이제 다시 2학기부터는 이제 수업을 같이 들었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인 자존감이 좀 올라